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니까 어제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상위 1%의 압도적인 성공 비법. 물론 여기 다 계신 분들 다 성공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리더스 교육하는 내용은 별로 지금까지 하는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몰라서 성공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랬지만 오늘 제가 이거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공하려면 네 마이크가 있으시게 걸어 앞으시면 돼요. 네, 성공을 하려면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우리가 눈빛으로 알 수 있죠. 눈빛으로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갖고 있는지 없는지 어설프게 말하면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제가 통곡 마사지를 할 때 가장 잘 먹혔던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모의 상담실을 했고, 하지만 유경란 스폰서님은 상담실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때문에 아마 처음에 저한테 굉장히 달라붙어서 정보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마사지 하다가 잘 모르면 하다가 잘 모를 수 있죠. 잘 안 터지고 그러면 산부한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잠깐 급하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밖에 딱 나오고 화장실에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 원장님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산모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그 사람한테 내가 눈치를 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눈빛으로 일단 압도를 하고, 몰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잠시만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라든지 좀 더 알아볼게요 라는 말도 하면 안 돼. 그 말 자체가 그분한테는 이 사람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잠시만 제가 급해서 화장실 너무 급한데요? 하고 밖에 나와서 빨리 화장실 가서 사모님한테 전화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모른 척하지 않기. 그래서 자신은 눈빛으로 그분한테 압도하는 분위기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신체 부위 중에 유일하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눈빛이라고 하잖아요.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 바꿀 수 있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항상 성공하려면 우리가 바꾸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법들은 다 알고 있지만 좋은 부모님, 정말 부자 부모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부자 부모님을 만났다면 정말 럭셔리하게 명품 걸치고 저 여행 가 있겠죠. 하지만 부자 부모님 만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선택을 했잖아. 그럼 부자 남편을 만나면 좀 인생을 바꿔볼까? 하고 선택을 했지만 그 남편도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눈이 핀 거지. 남자들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도파민이 나온대잖아요. 그게 꼬셔서 어떡하지 자기 인생도 바꿔보려고 이렇게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자는 마찬가지로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잖아. 남편한테 데이트할 때 엄청나게 내가 최고인 것처럼 사랑을 받아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혼하잖아요. 그랬지만 알고 보니 아니었어. 부자가 아니었어. 뒤늦게 깨닫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가야죠, 같이.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생각한 건 이런 거예요. 저도 그래, 차라리 나를 바꾸자. 근데 우리 엄마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아이를 잘 키워서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나한테 노후연금을 줘라 이거잖아. 근데 어때요? 아이 언제 키워서 바꿔 걔를. 차라리 내가 바꾸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 다 괜찮잖아. 머리 좋고, 그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서울대 가는 게 낫죠? 애를 20년 키워서 언제 걔를 보낼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부자 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봤냐면 부자 되기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줘야 돼, 그죠? 그 물려준 재산으로 그걸 갖고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유통을 하거나 이러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부자 되기 더 좋은 조건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노동을 해야 되죠. 힘을 써야 됐고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해져 있고 정말 열심히 노동을 한 사람이 돈을 벌어갔어요.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레버리지라는 게 생겼죠. 우리 SNS를 활용한 부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30대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백만장자들이 옛날에는 50살, 60살 돼야 백만장자가 됐다면 지금은 30대 백만장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오히려 부자 되기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바꿔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먼저 노는 물을 바꿔라, 사람을 바꿔라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럼 사람을 바꿔야 돼. 그럼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면 먼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제일 처음에 느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 하죠. 그거 사람 잃는 일 아니야? 그죠? 그거 하면 주변에 사람 다 떠나?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노는 물을 바꾸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고 주부가 됐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관련된 사람만 만나잖아. 맨날 아침에 애 유치원 보내면 커피숍 들어가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점심때도 애가 들어올 때 되니까 다시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나와서 수다 떨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정말 잡힐지도 않을 것 같은 학원 어디 좋은지 알아보고 글로 계속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비용은 계속 추가되죠. 그러면서 나한텐 어때요? 나한테 쓸 돈은 없지만 그래도 헛된 망상과 이걸로 인해서 많은 시간들도 낭비하고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낭비하면서 나의 노후는 정말 형편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그만한 데이터 외에는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간호사 생활을 할 때 가장 부러웠던 게 엄마들끼리 모여있는 거였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보면 동네 엄마들이 삼삼오오 놀이터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공원에 앉아서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막 노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저한테 끼어갖고 우리 아이한테 좋은 정보를 얻어볼까 싶어가지고 몇 번 엄마를 하나 사귀었어요. 그래서 갔거든요. 갔는데 너무 시간 낭비 같은 거야. 그 앉아있는 시간이 저랑 너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얻을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에 아이들 친구 엄마가 정하는 건 별로 없어요. 일만 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병원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이 전부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을 정말 어떤 인연이 돼서 평생 같이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다 또 했잖아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서 그분들조차도 저랑 멀어졌죠. 근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집을 이사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까지. 그래서 이사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누구를 막 이사를 갔대. 근데 그래서 저는 이사 가는 게 꿈이었어. 우리 한번 이사 가보면 좋겠다. 근데 다들 이사를 막 다니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사를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원래 한 번도 이사를 안 가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6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계속 그 동네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아이들이 계속 만나질 줄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졸업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제주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좁고 저희 집에서 동물시장까지, 동물시장 유명하잖아요. 한 키로로 한 1.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계속 만날 것 같은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잃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노는 물을 바꾸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 만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 옆에 가라고 하잖아요. 원래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건희 그 회장님도 젊었을 땐 부자가 아니었겠죠. 근데 점점 부자가 되면서 직원이 많아지고 운전기사도 데리고 막 이렇게 보조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비서분들이. 근데 그 분들이 지금 다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 운전기사가 정주영 회장님 뒤에서 얘기를 듣고 어디다 땅을 사고 그리고 나서 또 땅을 팔고 이런 매매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부자 근처에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상담실에서 산모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컨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노무를 바꿔라 계속 얘기를 해서 저는 지금 이제 바느질하러 또 다니고 있거든요. 좀 바꿔보려고. 아직은 많이 어색하지만 사람 만나는 게 저도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에요. 오는 사람은 괜찮지만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건 어려운 사람인데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노노무를 좀 바꿔보려고. 그리고 그 결과도 주변의 사람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잖아요. 네가 그걸 하면 어떡하려고. 제가 산부인과 간호과장 하다가 오픈할 때 주변에서 다 그랬어요. 간호사나 하지. 간호과장이라는 타이틀이면 됐지. 간호사의 탑이 간호과장이거든요. 탑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굳이 네가 나가서 뭘 하겠니? 저희 병원 다닐 때 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간호과장이면 됐지. 뭘 또 오픈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그래. 라고 했는데 그냥 저는 과감히 접었죠. 접고 오픈을 했더니 그 상담실을 통해서도 굉장히 한 10억이라는 돈을 저도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이거 많이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산화도 마찬가지로 이 삶이 바뀌면서 많은 지인들이 또 다른 지인들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만난 사람, 사회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이 평생 나의 인연이 아니라는 거,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내가 정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연을 찾아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 꼭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소, 우리 얘기하죠. 어디에서 만나는지, 직장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우리 동네 사람들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지, 내가 리크루팅 해라고 계속 얘기하죠. 이 일은, 유산화 일은 평생 내가 하는 일이에요. 평생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추가비식을 자꾸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추가비식을 그 사람 밑에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평생. 그래서 유산화는 정말 패밀리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실감해요. 성장할수록. 이번에 제주도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저희 남편 제가 국내 프로모션 할 때 한 번도 안 데리고 왔어요. 파트너들만 데리고 갔는데 처음에 삼척 갔을 때 데리고 갔던 분이 우리 현수 리더님하고 미 리더님이에요. 어때요? 골드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데리고 갔던 분이, 그 다음에 제주도 갈 때 데리고 갔던 분이 효지 리더님이에요. 골드 갔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파트너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왜 안 데리고 가냐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저희 남편을 모시고 가서 아마 또 골드 가지 않을까, 랭크 하나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그리고 장소, 내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 인맥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습관을 바꾸는 거. 저는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저는 밤꿈은 되게 잘해요. 안 자고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아침에는 정말 아침 밥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아침 하루에 2끼 먹고 이랬던 사람인데 영양 공부하다 보니까 세포를 굶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포를 굶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런 습관도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 헬스 챌린지 하잖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운동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헬스 챌린지 한 2번 정도 참여하면서 체중의 변화는 크게 없었지만 체지방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 만들기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저희 유산한테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아침형 인간은 아니지만 내가 막 이걸 바꾸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라클 모닝을 해봤거든요.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라클 라이스로 못하겠다. 오늘 새벽 2시에 막 자고, 1~2시에는 자는데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너무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고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거를 너무 고치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하고 습관과 책 읽기들을 이제 천천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도 안 되는 거를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저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우울증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유산화 라이프라며. 이거 라이프 맞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거는 하지 마시고 되는 시간 안에서 내가 시간 활용을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성공을 이루는 법칙. 자, 성공은 3년 안에 결정된대요. 자, 여기 3년 이상 됐다. 손. 자, 3년 이상 다 성공하셨죠?
그죠? 루비님 되셨고 골드님 되셨고 성공하셨죠. 자 3년이 안 되신 분 계세요? 여기? 제가 보니까 안 되신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되신 분 없죠? 네. 미치도록 해야 된대요. 저도 이 일을 정말 미치도록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두경미 리더님이 저한테 스폰서님 어떻게 하면 다양한 될 수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유산화를 시작할 때 하루에 7명에서 많게는 10명의 산모를 만났어. 마사지를 할 때. 자, 7명에서 10명의 산모한테 하루 종일 얘기했어. 자, 그거를 일주일 하면 몇 명이야? 49명에서 적어도 50명이죠. 그럼 1년이면 몇 명이야? 몇 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200명씩 해서 2,000명이 넘는 사람한테 제가 4년을 얘기했더니 골드 가더라. 골드 가더라.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너도 그만큼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많잖아요. 저보고 그 초보자한테 말하면 이렇게 많이 왔나요? 막 이럴 텐데 근데 저는 이렇게 일을 했죠. 투잡을 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투잡하지 않았으면 아마 2년 안에 골드를 갔을 것 같아. 근데 투잡하면서 제가 시스템을 탄 건 골드 이상 됐을 때예요. 왜냐면 골드 되기 전까지는 시스템을 온전히 타지는 못했어요. 그냥 부업자 로컬 1년 정도 다녔고 그리고 우리 유경란 스폰서님 홈미팅에 다니면서 제가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품 설명은 너무 쉬웠는데 사업 설명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이해하는데 한 6개월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업 설명을 하긴 하지만 저희 파트너분들이 더 잘하고 있어요. 저희 리더님들이. 그렇지만 어쨌든 가더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다이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삶의 1순위를 둔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을 하면 1순위로 두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히 부업자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런 얘기들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가 되게 어렵죠. 투잡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분 되게 많죠.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분한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장님은 지금 현재 이 일이 생업이세요? 아니세요? 물어봐요. 자, 유산가는 처음부터 생업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하는 시간 대비 들어오는 수익이 적기 때문에 생업이 되기는 처음에 어려워요. 그래서 생업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비중이 크다면 일단 생업에 전념하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생업하면서 비율을 잘 맞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유산화를 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유산화 라이프잖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만나요. 일을 하면서도 만나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면 돼요. 집중하면서 얘기를 하면 돼요. 내가 좋아진 것, 체험 후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링크 공유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유산화 수당이 올라오면서 전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생업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파트너분들한테는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 스폰서님들이 자꾸 빨리 전환하라고 이 일을 집중해야 된다고 이걸 1순위로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생업인데 그 생업을 해서 한 달에 200~3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유산화로 전업했을 때 소득이 그만큼 100만 원밖에 안 올라온다면 이분은 생업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업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산화와 라이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을 미루지 않기. 다 알고 계신 거죠. 무조건 실행이 답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래서 유산화 라이프를 저는 정말 강조하는 편이에요. 저희 파트너분들한테도. 이건 우리 일은 유산화 라이프야. 마이너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돈이 빨리 되겠지. 하지만 내 생업이 따로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걸려있다면 이건 시간을 갖고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행력이 답이기 때문에 일단 살면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꼭 이렇게 유산화의 체험 결과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 나의 후기들을 전달하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지금 제주도 라인 중에 지금 한 8년 됐거든요. 제가 유산화 전달한 지.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보고 이제 서클을 시작하면서 뭐냐면 저희 여동생 얘기인데 여동생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저 유산화 사업한 지 한 6개월 됐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라고 그랬더니 저는 유산화 사업을 한 지 6개월 됐고 지금 이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한테 그 얘기 했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래서 네가 6개월이라고? 너 8년이야. 8년일 때 내가?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가족들 먼저 달아놓잖아요. 그래서 달아놓고 매칭을 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지금 작년부터 글로벌 컨벤션 갔다 오고 나서 아시안 컨벤션 하고 신규 세미나 참여하고 나서부터 이제 목표가 생겨서요. 그래서 이제부터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퓨처 어치버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완전히 필바닥 만나면 유산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지인들이 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맨날 저희 글로벌 컨벤션에 왔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쟤를 왜 데리고 왔나. 너무 저를 괜히 데리고 와서 막 분위기만 망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참여할 때마다 표정이 바뀌더니 지금은 완전 유산화 매니아가 돼가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팅을 붙였는데 저 그냥 앉아 있었어요. 지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를 만들 때 너무 재촉하지 않을 사람들은 재촉하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면서 유산화 라이프 하면서 끌고 오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우리 다이어리 쓰잖아요. 저희가 다이어리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유방 마사지 할 때는 다 그 맨 시간마다 적어야 돼요. 예약 시간. 장부가 새카맣게 적었는데 유산하면서 다이어리를 잘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에다가 자꾸 저장을 하거든요.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습관이 들었는데 다이어리 쓰는 거 저 되게 힘든 사람이라서 지금은 다이어리를 잘 쓰진 않아요. 하지만 핸드폰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도 저희 남편이 이걸 되게 잘 써요. 꼼꼼하게. 그래서 제가 몰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올 초부터 유산화에 참여했거든요. 올 초부터 제가 본사도 모시고 오고 함께 하자고 모시고 오는데 저희 집에서 홈미팅 하면 열심히 적어요. 열심히. 그래서 몰래 가서 훔쳐봤더니 너무 꼼꼼히 잘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다이어리를 잘 적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적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파트너도 관리할 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본인의 능력대로 다이어리를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도록 해주시고 못 쓰시는 분은 핸드폰에 저장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스폰서는 그 사람이 시간 관리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간 관리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미팅을 잡혔는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시간, 돈, 사람. 저는 저번에 저희 홈미팅 할 때 여기에서 시간, 돈, 사람 중에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빠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한 게 목표죠. 자, 내가 돈을 벌었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돈이 목표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시간이에요. 나의 시간을 쓸 수 있죠. 쓸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시간을 쓰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정성을 쏟고 그리고 가끔가다 뭐 커피도 좀 사줄 수 있죠. 이렇게 사면 그렇게 했을 때 돈은 저절로 쫓아오는 것 같아요. 돈은 그냥 사람한테 정성을 쏟으면 다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사랑 그리고 돈을 쓰는데 너무 아끼지 말고 많은 시간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비즈니스의 성공 3단계는 정성을 들여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해독 많이 끊죠. 해독 많이 끊었을 때 가장 그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뭐예요? 효과 봤을 때 그러면 소개가 나와요. 저희가 제주도 라인 내릴 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제품을 다 먹자 해갖고 다 먹었는데 이들을 쓰겠다고 했어요. 사업을 다 해보겠대요. 그래서 100포인트씩만 한대. 200포인트 안 한대.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냥 100포인트씩 해. 하고 했는데 이것들을 다 누구한테 줬냐면 가족한테 다 주고 부모님. 그래 저희 여동생이 자기 사나 분들한테 이 제품이 정말 효과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자. 그러면 우리보다 부모님이 먼저 효과를 볼 거니까 부모님한테 다 먹여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먼저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후기들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뇨가 좋아졌고요, 콜레스테롤이 좋아졌고, 혈압이 떨어졌고, 체중이 감소되고,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이 제품 너무 괜찮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소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 라인이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거의 해독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요. 저는 제가 처음 사업할 때도 해독을 많이 못 끊어봤어요. 근데 제주도 라인 내리면서 해독이 계속 결과가 좋으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정성 들여야 되고 그분이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을 추천할 때 저는 무조건 해독을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경제적인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을 선택하게 하죠. 1번은 해독, 무조건 처음엔 해독을 얘기해요. 해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 돈이 없어요. 그럼 2번. 그 다음에 3번은 가장 최소의 제품으로 가장 빠른 효과를 보는 거. 대개는 이제 관절염이나 비염이나 뭐 아토피 같은 거잖아요. 그럴 때 관절염, 보통 50대들은 다 뼈마디 쑤시고 아픈 게 다 일상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추천할 때는 뭐 글루코사민, 뭐 후라바놀 C300, 마그네칼디, 바이오메가를 일주일에 한 통 먹기. 그러면 일주일에 한 통 먹으면 대부분 좋아져요.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제품의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해볼 때 제품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확실한 제품으로 막 추천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해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잘 먹고 있는지. 대부분 효과 없다라는 사람들은 잘 먹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희 파트너분 중에 소비자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 있냐면 저기 지방 사시는 분인데 저희 여동생이랑 친구거든요. 친구인데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 열심히 먹는데도 늘 여기저기 아파 이래요. 그리고 나서 저희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언니, 걔 열심히 먹는다는데 왜 걔는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거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문한 내역을 보면 헬스팩 1년에 하나야. 그래서 열심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안 먹어요, 대부분. 열심히 챙겨 먹는 사람은 분명 좋아지는데 안 챙겨 먹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챙겨 먹고 있는지를 반드시 피드백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결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재촉하지 않으면 내가 재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 먹지 않을 뿐더러 내가 재촉했을 때 먹었을 때 효과가 좋아지면 좋잖아. 당연히 좋아지죠. 근데 안 좋아졌을 때도 열심히 안 먹었기 때문에 안 좋아진 거 본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남 탓하기 좋잖아. 남의 탓 하고 싶잖아요. 안 좋아져도 너 탓이야. 제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대로 안 먹는 사람들이 분명 안 좋아져요. 그리고 초기에 우리가 호전 반응 얘기할 때 막 이렇게 먹고 나서 막 위가 더 뒤틀리고 아파요. 아니면 더 이거 먹었는데 지금 설사가 막 나와요. 변비가 막 안 뚫려요. 막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꾸준히 먹을 수 있게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최근에도 한 5일 동안 해독을 했는데 똥을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제도 가 있는데 계속 카톡 하는 거죠. 근데 안 나와서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했을 때 이분이 그동안 장 환경이 어땠냐를 꼭 봐야 돼요. 장 환경. 뒤집어지죠. 장 환경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성병비로 10년 이상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한 달에 2번 화장실 간대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럼 어때? 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가스 차고 불불 끓고 그랬을 때 이 앞에 사정을 모르면 그냥 내가 당황스러운 거야. 왜 안 나오는 거야? 하루 이틀 만에 다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3일 만에 뚫려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앞에 이분의 히스토리가 한 달에 2번 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때요? 되게 가스가 많이 차요. 되게 심해요. 그리고 배가 굉장히 불불 끓고 힘들거든요. 이럴 때 오히려 파이버지를 더 적게 소량으로 먹게 하면서 기다리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갖고 있는 알루엔뿐만이 아니고 마그네칼디를 저는 많이 줘요. 왜냐면 밀이 들어있잖아요. 마그네슘이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 환경이 안 좋은 사람 장 운동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마그네슘을 좋은데 마그네슘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마그네칼디를 4알에서 6알을 그냥 하루에 3번 먹여요. 그냥. 그러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것들, 체험의 결과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 제품 드시는 분이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게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온라인, SNS 많이 활용하라고 했죠. 요즘 다 하고 계시죠?
인스타 많이 하시죠? 저도 지금 이 나이에 인스타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파트너들도 잘 못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그래서 인스타 요즘에 우리 제주도 갔다 온 영상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자랑하셔야 돼요. 저도 어제 집에 갈 때 위층 6층에 사시는 분이서 그분 계속 집에 계신 분이가 알거든요. 근데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요즘 바쁘신가 봐요. 막 이래서 제가 저 여행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막 사진 막 보여도 부러워요. 저는 못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방 그 리크루팅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죠. 맨날 이제 원래 사업하는 영상들 많이 보여주면 이게 어려운 일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 집에서 홈미팅을 하잖아요. 그럼 월요일마다 차가 되게 많이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맨날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아파트 라인에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월요일날 뭐 해요? 막 이래요. 물어봐요. 저희 홈미팅 한다고. 홈미팅 사진 막 보여줘요. 저희 파트너들인데 이렇게 젊은 분이 한 30-40명 오셔서 이제 같이 한다고. 그럼 대단하네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노출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만 하는 것만 노출하면 이 사람들이 나는 이제 무슨 공부를 해?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노는 거 그리고 여행 갔다 온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노출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궁금해해요. 궁금해서 다시 리크루팅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 분들은 내가 노는 모습, 즐거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브랜딩하기, 브랜딩 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요즘에는 그냥 우리 유산한 티셔츠 입고 그 다음에 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동네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허죽을하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날은 아침에 막 이렇게 예쁘게 입고 막 나오잖아요. 그럼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명함을 돌려요. 다이아몬드를 명함을 돌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잘 나가나 봐.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항상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명함을 줄 때도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소개를 하세요? 우리 자 파트너 미팅 갔어. 자 누구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나는 누구입니다. 네, 역량 컨설팅 하는 이렇게 역량 컨설팅 하는 사람입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얘기하죠. 나는 역량 컨설팅으로 많은 사람을 건강하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확 꽂히는 멘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 나만의 브랜딩.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그냥 저 누구누구입니다. 저 다이아몬드 강현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역량 상담 전문가로 많은 분들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사람 강현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나를 브랜딩해서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게. 우리가 미팅을 하고 나면 하고 난 거 기억 안 나잖아요. 중간에 말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한마디만 기억이 나거든요. 건강. 그래 건강 전문가. 건강하게 도와주는 사람. 많이 도와줬어? 그러면 내가 아플 때 기억했다가 바로 전화하겠죠. 그래서 나를 기억하는 멘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아까 앞에 거다. 자, 인간은 관계로 성장한다.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신상 파악하지 말고 심상 파악하기. 마음을 파악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미팅할 때 보면 자기 얘기만 막 하고 사업 설명만 열심히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저는 제 파트너분이 저희 미팅하는 걸 보고 한 번에 얘기하더라고요. 수보주님 이렇게 미팅하세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미팅할 때는 처음에 아무것도 안 꺼내지 않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저는 인생을 얘기해달라 그래요. 어떻게 사셨는지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아니면 그분의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 많이 힘들었겠네요. 아니면 주부로 살았으면 그동안 많이 그렇게 제가 물어볼 때는 전공도 많이 물어봐요. 뭐 전공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전공과 관련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공된 일 하지 않은 일을 했겠죠. 근데 전공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들은 마음에 그게 있어요. 전공했을 때 뭐야?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근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픔을 만져줘야 돼요. 그거 너무 하고 싶어서 했을 텐데 지금 못하니 많이 속상했겠어요. 그러면 되게 네 맞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주도에 갔을 때 한 분이 연극과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연극과 나왔는데 애 키우느라고 연극을 다 접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미팅을 전달했을 때 저는 사람도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구 전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도 얘기를 하면서 근데 꿈이 있을 것 같아요. 꿈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런 공연장을 가고 싶대요. 공연장을 가고 싶고 공연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가 가져줄 수 있는 혜택, 우리가 돈을 벌고 그 꿈으로 키울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꿈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그 일을 접어놓은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일은 돈은 여기서 벌고 꿈은 이 돈을 벌어서 하면 되거든요. 할 수 있는 일임을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의 미팅으로 3BC나 1BC를 긁는 게 아니고 제품을 넣는 게 아니고 2번, 3번 만나서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 만나야 할 사람. 우리 미팅 많이 가잖아요. 가는데 처음에 미팅을 잡을 때 이 사람이 키리더 같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잖아요. 근데 아무 소개가 안 나와.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러 다니면서 굉장히 시간 낭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만나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패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크루팅을 하죠. 리크루팅 할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인 사람,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돼.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겨요. 그리고 욕심 있는 사람, 어떤 거에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내 목표는 돈이야. 나 돈 벌고 싶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있는 사람, 그리고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스펀지 같은 사람. 나를 잘 따라, 복제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 끊임없이 같은 일을 반복해야 돼요. 제 파트너 분 중에 뎁스가 안 내려가는데 지금 한 2년 3년 됐는데 소개를 못해. 근데 잘 따라와요.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둬요? 분명 언젠가 하거든요. 언젠가 해요.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시작은 좀 느리더라도 천천히 따라오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패스하면 안 되고요.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관계십하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트레이닝하고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나면 이제 할 게 없잖아. 그죠? 트레이닝 끝나고 알테스트 했어. 내가 알려줄 건 다 알려줬는데 이제 더 알려줄 게 없어. 1년이 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소개도 안 나와. 되게 지겨워하거든요. 그럴 땐 저는 그냥 놀아요. 자, 오늘 저기 카페 가자.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그냥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자. 운동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이 스펀지 같은 분들도 실행하지 않고 그때 못하는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선배의 어깨에서 성장하기, 이거는 성장한 사람 그냥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항상 성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내가 보여요. 명품도 명품을 알아보는 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큐빅 갖다 놓고 진짜 다이아몬드 갖다 놓고 이거 큐빅이야 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배, 우리 스폰서님 잘 붙들고 가면 돼요. 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서 제가 막 적어왔는데, 사람은 하루에 4시간만 자더라도 안 죽는데요. 4시간 자면. 4시간 주무셔 보셨어요? 주무시면 어때요? 엄청 피곤하죠? 근데 열정적으로 뭔가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을 때 4시간 주무셔 보셨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맞아요. 안 피곤해요. 제가 이거 4시간 언제 잡았냐면 고등학교 때 잡았어요. 대학 가려고. 제가 여상 나왔잖아요. 여상 나오면서 대학을 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4시간 잤어요. 한 2년 정도. 근데 죽지 않더라고요. 물론 잠깐 졸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갔어요. 결국은 이렇게 4시간 자도 죽지 않고, 잠자면 꿈꾸죠. 꿈꿀 때도 그 꿈이 맨날 수능 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분에 오정환 리더님이 그 스폰서님 나왔다 그랬잖아요. 일찍 갈 때 이런 것처럼 꿈에서조차 스폰서님 만나는 거야. 만나서 나의 컨설팅을 받는 거죠. 이런 꿈을 꾸면 좋죠. 근데 실제로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이 안 잔대요.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안 자야 되는 사람들이 자는 거야. 그죠? 그거 느껴지지 않아요? 지하철에 보면 이렇게 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리고 술 먹고 밤새 그런 분들 있죠. 밤새 술 주정하고. 이런 분들은 보면 1년 일하고 6개월인가 쉰대요. 실업급여 받느라고.
일하는 목적이 실업급여 받는 게 목표래. 그래서 1년 일하고 6개월 술 먹고 맨날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5년 후, 10년 후의 삶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 버는 구조를 우리는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이 돈 버는 구조를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유산화를 하면서 긴 될까 말까를 저도 늘 고민했어요. 제가 골드가 됐을 때도 우리 유경란 스포너님한테 자꾸 시스템 타라 그래서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나 이거 탈퇴할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만약 그때 우리 스폰서님이 그래도 타야 돼요 막 이랬으면 정말 그때 탈퇴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는 손 마사지로 돈 많이 벌 때니까 탈퇴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그럼 나오지 마세요 이랬어요 저한테. 그냥 나오지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제가 다 커버할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폰서님의 역할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줘야 끝까지 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잠을 자도 정말 그걸 제주도 놀러 갔다 와도 우리 이제 다 여행 갔다 와도 다 수당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수당 다 든지 다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산화가 주는 혜택들은 저는 정말 너무도 감사한 혜택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 좀 있지만 자, 성공한 사람만 알고 있는 부의 법칙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돈으로 시간을 산다. 돈으로. 자, 제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유경란 스폰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본인은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가사도우미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일을 했지만 가사도우미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가사도우미한테 시간을 쓰는 게, 돈을 내는 게. 근데 우리 유경란 스폰서님은 이런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일을 할 때 가사도우미를 쓰고 그리고 아이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서 이거 젊은 애라서 그런가? 얘는 이게 돈이 안 아까운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과 노하우를 사는 데 투자해라 이거죠. 근데 저는 저희 그 비전 세미나 이렇게 갔을 때 우리 박정자 스폰서 강의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제일 처음에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분은 저렇게 수익이 몇십억이잖아요. 몇십억 버는데 강사료가 얼마일까? 제가 강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강사료가 얼마일까? 했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저는 강사료가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강사료가 없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왜냐면 저희가 통곡 마사지 배울 때 2천만 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강사료가 없더니 몇십억 벌어가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는데 돈을 안 받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 유산화인들은 도대체 뭘까? 뭔데 저렇게 다 그냥 가르쳐줘? 돈도 안 받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달리 봤던 것 같아요. 유산화 하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돈의 결핍이 있어야 돼요. 자, 돈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죠. 그냥 밖엔 돈이 막 돌아다녀요. 나만 없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는 그 돈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도록 유산화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독한 몰입, 정말 4시간 자는 그런 몰입의 시간, 그리고 감사를 아는 태도. 우리가 항상 있는 게 있어요. 위에 건 되는데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나서 잘난 줄 알아. 그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항상 나를 부자로 이끌어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굉장히 잊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스폰서님들 그리고 유산화 코리아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겸손하게 우리 박청자 편악범 스폰서님처럼 멋지게 아름답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비 오고 축축한 날씨고 다 진짜 한 50%는 지금 제주도에 가 있지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서 성공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 리더님들께 정말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